네, 코스피가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2,5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500선 장중에 하회한 것은 비구 위한 디폴트 위기 불거졌던 지난달이 있었고 또 FOMC 직후 22일에도 장중 2,500선 무너진 바가 있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2,500 아래로 코스피 떨어진 것은 4개월 만입니다. 에코프로 8% 뚝 떨어졌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등 2차 전지 관련주 급락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2%대 밀렸습니다. 자,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36원으로 거래 마쳤고 역외 시장 NDF 시장에서도 1,338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앞둔 이 시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핵심 이슈들 짚어봐야겠죠. 임순재 룻구 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2차 전지주들 급락이 나와서 네.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둡습니다. 먼저 저희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네요. 네, 그렇죠. 네,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하락률은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17% 이달 들어서 하락을 했고 삼성 SDI도 15% 하락률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다가올 추가 하락에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뭐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이제 뭐 앞으로 향후에 이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그 기대감을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어저께 이제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리튬 가격에 대한 뭐 우려는 뭐 계속 뭐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 초서부터 계속 나왔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국내 이제 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인 경우에는 작년 3분기 같은 경우 분당 7만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 3분기에는 그러니까 1년 만이죠. 한 3만 2천 달러,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에 대한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어저께 이제 리포트도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럼 과연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이제 예상했었던 그 판매가 그다음에 매출이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다시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나왔었던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하락, 그다음에 양극재 생산 시설의 이제 대규모 확장, 그리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의 향후 이제 성장성을 조금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계속 좀 과잉 문제들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과잉이 아마 중국 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리튬 가격은 내년까지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만큼 일단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은 예상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전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지금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큽니다. 20% 그렇죠. 정도가 되다 보니까 만약 그 2차 전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조금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 2차 전지의 주가의 변동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나왔던 뉴스가 테슬라의 가격 인하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도 뭐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뭐 굳건하다 이런 코멘트들이나 아마 주가의 상승에 기댄 심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정말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면 또 2차 전지에 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제 전기차 회사도 지금 다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을 인하를 하려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이윤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전기차의 원가의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을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일단 뭐 자동차 가격 인하가 좀 어렵다라고 그렇겠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뭐 국내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의 성능이 많이 올라왔고
특히 가격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완성차 업체나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면 향후에 국내 삼원계 배터리의 사용량 자체가 물론 이제 증가는 하겠지만 증가 폭이 아마 LFP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중국 업체들의 그런 이제 뭐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시장 마켓시어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그닥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만약 그 전기차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업체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하면 또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네.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구매해왔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또 있었다 네,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을 텐데 이 미국 내에서 현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지금 네, 더 1등하고 바이든 있죠. 대통령보다 네. 더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전기차에 대해서 뭐 보조금 지원 줄이고 네. 특히나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차들 뭐 더 입지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현재 네. 지금 노조 파업으로 또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과연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항상 얘기하는 게 탄소 제로는 뭐 사기다라는 네.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IRA 법을 통해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에 뭐 지금 뭐 이제 공정. 네. 가 조금 뭐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아직 조금 이제 유동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만약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지역 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있죠. 상황입니다.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금을 줄인 데다가 뭐 2030년도까지 내연 기간을 이제 종료를 하겠다는 거를 2035년까지 좀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특히 이제 유럽 지역 내에 전기차 성장률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둔화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투자 접근은 지금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 그냥 관망세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요? 일단 조금 리스크에 대비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많이 상승을 했었던 뭐 2차 전지 완성업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그러니까 완성업체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대규모 이제 생산 설비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 설비가에 들어가고 있는 장비 관련 단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방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만약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장비 관련된 업체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관련 업계 부분들도 좀 장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박스 조선에 대한 이야기이네요. 지금 제목이 중국의 LNG선 수주가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럼 조선업계에 대한 영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LNG 운반선 하면은 상당히 고부가가치선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었고 한국의 조선업계 워낙에 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점유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 사항들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뭐 중국 조선 업체가 이제 선박 수주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이제 국내 조선사보다 좀 많이 수주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이제 중국 조선소가 8척 정도를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전체 점유율 본다라고 하게 되면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국내 조선사들이 뭐 LNG선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신 이제 중국 업체들이 2020년도에는 이제 전혀 수주를 못하다가 2021년도에 8척, 그다음에 작년에 60척 정도를 수주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수주 양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좀 걱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제 우선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컨테이너선도 그렇지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업체들과의 이제 경쟁력이 과연 둔화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LNG선이 뭐 중국에서 8척을 이제 수출했다라고는 하지만 국내 업체는 같은 기간 20척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LNG선의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의 이제 수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도크가 많이 찼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를 생산하려면 뭐 그만큼 이제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026년도까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하는 그런 배 같은 경우는 2027년, 2028년도에 이제 선박을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배가 필요한 그런 이제 해운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보다는 중국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적으로 LNG선의 발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성을 좀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조선 업계의 또 다른 모멘텀은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서는 전기차 얘기를 했잖아요. 전기차는 육로에서의 네. 어떤 모멘텀이었다면 이제 백길에서는 또 친환경 선박으로 그렇죠. 전환될 수 있거든요. 친환경 선박으로 갔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노후된 선박들의 어떤 해체와 함께 이제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수주의 모멘텀이 가세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또 좀 중국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이제 IMO, 그러니까 국제 회사 기구라고 하죠. 뭐 거기서 이제 탄소 배출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향후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LNG 이제 운반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되면 그러니까 설령이 25년 이상,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후화됐다라는 기준인데요. 그런 배가 118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18척을 추가적으로 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30년도까지니까 2027년도까지 연평균 13척 이상의 LNG선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노선박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설령 20년 이상 된 컨테이너선도 2026년까지 126척, 그다음에 2028년까지는 추가적으로 63척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만큼 노후되는 선박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글로벌 그 해운사 같은 경우는 이런 노후 선박을 만약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해체하고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에서 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32%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친환경 선박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LNG나 LPG 이제 추진선, 뭐 국내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메탄올 추진선. 네, 뭐 얼마 전에 뭐 세계 최대 이제 해운사 중에 하나인 머스크에서 이제 LNG 이런 메탄올선에 대해서 명명식을 이제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선박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 뭐 현대 미포조선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향후에 이제 암모니아선까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한동안 뭐 친환경선 쪽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이 이렇게 계속 저희가 지금 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주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슈퍼사이클 얘기들도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친환경 추진선에 이제 발주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계속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갖고 있는 뭐 선박이 지금 2027년도가 돼야 이제 인도가 될 만큼 수주 잔고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후년까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조선 특히 그 관련된 친환경 선박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 12일 동안의 네. 장장 긴 연휴가 시작이 돼서 단체 관광객 6호가 맞이해 또 우리나라 굉장히 바쁜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혜주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뭐 네. 특히 이제 일본과 보통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일본, 한국이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오염수 이후에 조금 반일 감정이 좀 심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보다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입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많이 가는 데가 면세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입국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매출 증가도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호텔 신라에 대한 뭐 기대감이 뭐 많이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호텔 신라를 상대적으로 좀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뭐 중국에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오면 대부분이 호텔 신라에서 머문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호텔 신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면세점도 호텔 신라로 또 많이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그 단체 여행객들의 이제 일정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상품의 한 80% 이상이 호텔 신라 면세점을 들르게끔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스케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호텔 신라 같은 종목 특히 이제 면세점 관련 종목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카지노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돼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게 이제 제주입니다. 맞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에 지금 카지노를 갖고 있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나 아니면 또 인천 공항 내, 그러니까 영종도 내에 이제 카지노를 갖고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H&B 보통 이제 그 올리브영 같은 그런 이제 네네. 업체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광객들, 특히 이제 MZ 세대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면세점도 물론 가긴 하지만 좀 다양하고 좀 색다른 그런 또 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올리브영 같은 H&B나 아니면 국내 유통업체도 방문이 좀 많아지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중국 이번에 또 연휴 관련해서 면세점,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또 카지노 관련해서 롯데 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전략도 한 말씀 네, 그렇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추석 연휴가 좀 이제 저희도 이제 눈앞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뭐 중국 부동산 문제도 다시 좀 불거지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말 월초 이제 그러니까 여러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석 이후를 그러니까 연휴를 지난 다음에 아마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마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아마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추석 전까지는 관망세 유지하자라는 관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